특히 구청을 상대로 승소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강변 자전거 도로 라이딩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강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라이딩 하다가 이 자전거 도로 옆에 있던 공사 현장에 추락해서 다친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사실관계입니다. A씨는 밤에 자전거 도로를 라이딩 하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과 시간이 지나서 공사 현장에 공사를 진행 중이던 인부는 없었지만 공사 현장에 있었던 흙이나 자갈 등이 자전거 도로로 넘어와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요.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 등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공사 현장에서 넘어온 흙과 자갈에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공사 현장 옆에 붙어 있었던 배수로에 빠지게 됐습니다. A씨는 배수로에 빠지면서 목을 심하게 부딪혔고요. 목뼈가 골절돼서 바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공사 현장과 관련된 주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공사를 발주한 구청인데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이 지자체인 땡땡구가 되지만 편의상 오늘은 구청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청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1차 수급자인 종합건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건설사로부터 다시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있었죠. 실제로 공사 자체는 맨 마지막에 공사를 수급받은 이 공사업체가 직접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네,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에 관련된 주체 중 누군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검토를 마친 이후에 이 세 가지 주체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해서 세 가지 대상 모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 손해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10억이 훌쩍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피고 중에 꼭 자력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해야 했죠. 그러니까 영세한 공사업체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건에 있어서 1차 수급자인 종합건설사도 과연 이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있는 지자체, 구청에 대해서 승소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꼭 구청을 상대로 승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실제로 소송에서는 하수급 공사업체는 아예 소송에서 대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어차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겠죠. 자,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종합건설사와 구청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자, 먼저 종합건설사와 구청은 동일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 민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죠. 이 민법에 따라서 자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청은 추가적인 주장도 했는데요. 자신들은 종합건설사에 대해서 단순한 감리적인 감독만 수행할 뿐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이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종합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설령 피고들이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건설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다행히 피해자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우선 종합건설사에 대해서는 이 피고는 사고 현장에 있어서 안전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해태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는요. 설령 구청이 민법에 따른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설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 책임을 해태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죠. 또 종합건설사와 구청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은 어쨌든 종합건설사와 구청 사이에 있는 문제니까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서 적용할 부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 모두에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이 소송을 1년 반 정도 진행했는데 특히 구청을 상대로 승소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소개드리는 사건처럼 이 도로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의 환경과 관련된 여러 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력이 있는 피고에게 승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강변도로를 라이딩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